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제 시험이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이 긴장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시험 당일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공정쌤이 추천하는 공법의 문제 읽는 요령과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찍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각자 본인만의 방식이 있으실 테고 또 유명 강사님들께서도 아마 말씀해 주셨으리라 예상되지만 난 그냥 읽고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는 요령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문제 읽는 요령이 어디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찍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찍는 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문제 읽을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문제는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먼저 문제를 빠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공법의 내용을 구성을 보면 국토기획법 12문항, 도시개발법 6문항 쭉 해서 농지법까지 총 41번부터 80번까지 문제가 배치되어 있고 어느 시험이든 간에 41번부터 52번까지는 국토기획법, 53번부터 58번까지는 도시개발법, 59번부터 64번까지는 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고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자,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주택법은 주택 법령상, 건축법은 건축 법령상, 농지법은 농지 법령상. 이렇게 친절하게 땡땡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라고 문제의 시작에서 알려줍니다. 무조건이요. 이걸 달리 해석하면 굳이 문제의 서두는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41번부터 52번까지 국토계획법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또 53번부터는 도시개발법 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단어들만 읽지 않더라도 한 문제당 몇 초씩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몇 초가 모이고 또 모이면 분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분, 2분이라도 벌어놓은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를 읽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단어부터 읽는 연습과 또 습관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문제는 쉽게 읽는 겁니다. 서두가 지나면 앞에 부분에서 뭐뭐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서두가 지나면 바로 본론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불친절한 출제자께서는 본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문제를 어려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식어들을 문제 속에 마구마구 집어넣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수험생들이 겁부터 먹게 만드는 거죠. 불필요한 단어를 지우거나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키워드만 동그라미를 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예시를 볼게요. 실제 기출문제죠. 읽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갑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조금 앞 페이지에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모든 문제는 땡땡 법령상 뭐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죠. 자, 수험생이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 겁을 먹게 만든 문제입니다. 내용이 알고 오면 키워드는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우리가 법을 읽다 보면은 이
문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게 되죠. 바로 이 문제를 쉽게 줄이면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자, 방금 제가 이 밑줄 친 부분은 결국 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를 풀어쓴 말이거든요. 결국 문제는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만 내도 되는 문제를 굳이 어렵게 또 시간을 길게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겁을 먹지 말고, 자,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나머지 부분을 생략하는 거예요. 꼭 키워드에다 동그라미 쳐서 이 부분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문제부터 감을 잡고 시작하시면 훨씬 접근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서두를 지웠고, 자, 뭐뭐 법령상을 지웠고 핵심 키워드만 남겼습니다. 그럼 질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옳은 것을 묻는지 틀린 것을 묻는지 등등 마지막 단어에 반드시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령상 땡땡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실 문제에서도 틀린 것은에는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틀린 것은 찾기. 두 번째, 도시개발법령상 땡땡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실 이 부분은 쉽게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문제 풀 때 내가 지금 옳은 것을 찾는 건가 틀린 것을 찾는 건가 잠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미리 크게 해두시면 보기를 읽을 때마다 이 동그라미 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벌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는 찍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40문제 중에서 10문제 정도는 듣보잡 문제이다. 하지만 공정쌤은 이야기합니다. 공법의 시험 범위는 늘 똑같고 듣보잡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부를 안 했을 뿐이에요. 기본서에 없다고 또 요약서에 없다고 시험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사실을 인정하면 시험장에서 멘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공법 문제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땡땡 법령상 옳은 것은, 땡땡 법령상 틀린 것은, 땡땡 법령상 아닌 것은, 땡땡 법령상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찍는 요령의 전제는 내가 처음 보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알고 있는 내용에서도 일정 부분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찍기에, 오직 찍기에 관한 내용이니까 감안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옳은 것을 찾는 문제를 찍는 요령입니다. 이 옳은 것을 찍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없다 또는 없다와 같이 부정적인 표현이 포함된 보기를 지우세요. 옳은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다와 같이 부정적이면서 단정적인 결론은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찾는 문제는 정답을 1번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옳은 것은 해놓고 1번을 풀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게 출제자가 시간을 그렇게 벌어주지 않거든요. 자, 두 번째, 틀린 것을 찾는 문제는 옳은 것을 찾는 것과 반대예요. 즉, 바로 없다가 포함된 보기를 찾으면 그게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앞에 내용에서 무엇 살 수 있는데 무엇 포함되어 있는데 보기를 마지막에 없다로 결론을 내놓고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없다를 찾아라. 자, 옳은 것은 없다를 지우고 틀린 것은 없다를 찾으세요. 자, 세 번째, 아닌 것을 찾는 문제는 자, 온전히 보기만 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보기만 보시고 나머지 보기 4개와 어울리지 않는 하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요도를, 각각에 대한 중요도를 비교해 본다든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는 것처럼 눈에 확 띄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보기 5개 중에서 무언가 하나 어울리지 않는, 얘네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찾는 것도 하나의 찍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르게 나열한 것에 대한 건데요. 자, 이 부분은 대부분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찾는 문제이거든요. 이건 아마 학창 시절에 많이들 해보셨을 방법일 텐데요. 보기 중에 많이 나오는 것들. 예를 들면, 자, 괄호를 2개 쳐놓고 기억과 니은을 찾는 문제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숫자 등을 찾을 때 1번부터 5번 보기 중에서 기억이 가장 낮게 오는 걸 지우고, 또 같은 방법으로 니은을 지우고, 또 같은 방법으로 디귿을 지우다 보면은 꼭 보기 2개가 남죠. 이때는 하늘에 맡기세요. 그래도 5개 중에 찍는 것보다는 2개 중에 찍는 것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4가지 예를 들어드렸던 것에 나오지 않는 하나가 있죠. 바로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 모든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고른 것은 꼭 여러분이 아는 문제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그건 제가 찍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부족하지만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부하신 수험생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합격하셨다고 구독 취소하는 분 없었으셨으면 좋겠고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쌤의 공부법에 대해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합격 후기 쓰셔야 되잖아요. 합격 후기 쓰실 때 조금만 공정쌤을 홍보해 주시면 다음 회차에 시험 치르시는 여러분들의 후배님들에게 공법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따뜻하게 품고 갈 수 있도록 좋은 영상과 자료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끝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